안녕하십니까. 지난 서브컬처 관련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사각배수의 사각백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 극장판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으로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까지 하나의 신드롬을 몰고 온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인 날씨의 아이의 국내 개봉 시기가 2019년 10월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차례 공개된 PV에서 여전히 신카이 감독 특유의 영상미를 보여주며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이번 10월달이 기다려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급사가 여전히 그곳이니만큼 이번에도 에너그니와 휴머노이드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은 들려오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거기에 기름을 들이붓는 짓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마? 헤이 설마. 다음 소식입니다. 9월 28일과 29일 이틀을 걸쳐 일본 카나가와 현에서 열리는 클래식 음악회 스탠드업 클래식 페스티벌 2019의 애니메이션 4월의 너의 거짓말에서 모델 아티스트를 맡았던 피아니스트 사카타 토모키와 바이올리니스트 시노하나 요라, 그리고 작중에서 열연을 펼쳤던 성우 타네라 리사와 카야노 아이가 출연할 것이라 합니다. 아티스트들은 작중에 쓰였던 OST 4곡을 연주하고 출연 성우들은 토크쇼를 펼칠 예정이라 하네요. 사실 해외에서 열리는 음악회라서 저희 입장에서 그리 친근한 소식은 아니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OST가 이런 음악회까지 진출한다는 케이스가 그리 흔한 일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이런 일까지 해내는 4월은 너의 거짓말이라는 작품의 음악적 완성도가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 한번 다뤄봤습니다. 국내 아동 애니메이션 빠샤메카드 오프닝인 빠샤 렛츠고가 트레이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메카드 시리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오프닝 영상을 기준으로 0분 44초부터 51초까지의 부분이며 트레이싱했다고 여겨지는 대상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1기 1쿨 오프닝이라고 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의 판단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모노 프렌즈 2기에 관련된 2개의 소식입니다. 참 질리질 않는다 이것들 진짜. 먼저 블루레이 전권 구입 특전에서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캐모노 프렌즈 2기의 블루레이는 총 4권인데 이를 전부 구입하고 각 블루레이 디스크에 들어있는 응모권을 본사에 보내면 캐모노 프렌즈 2기의 12화가 모두 수록된 블루레이 디스크를 특전으로 증정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구입만 하면 줄 거라는 듯이 광고해놓고서는 나중에 수수료 1000엔에 배송비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논란이 일었고 결국 지난 6월 7일 캐모노 프렌즈 공식 사이트에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캐모노 프렌즈 측은 사과문에서 수수료에 관한 부분도 미리 공지할 예정이었으나 공지할 때 수수료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었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또한 특전을 위해 이미 1000엔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환불 조치를 할 것이며 환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따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해프닝이 거하게 터지고 2기 자체의 결과물도 영 좋지 못하다고 평가받는 와중에도 끝까지 나머진 아닌 팬들에게조차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흙탕물을 먹이는 이 행태가 개인적으로 그리 좋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그 사람 호소야 노부유키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5일 텔레비 도쿄와 자사의 정리의 사장 회견에서 자사 소속 프로듀서 호소다 노부유키를 애니메이션과 상관없는 부서로 인사 이동 조치했다고 밝혔다는 사실은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호소의 프로듀서는 타츠키 감독 경질 사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중심으로 각종 논란을 야기하며 팬들의 원성을 샀던 인물이죠. 제명이 아닌 인사 이동이나 솔직히 마음에 드는 조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는 그분을 애니메이션계에서 보지 않아도 되니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었던 소식이었는데요. 이제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한 팬이 니코니코 동화의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텔레비 도쿄에서 호소야가 현재 소속해 있는 부서인 라이츠 비즈니스 본부를 아니메 라이츠 본부로 바꿀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 말은 즉슨 호소야가 현재 소속된 부서가 애니메이션 부서로 바뀌고 호소야는 다시 애니메이션계를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이 됩니다. 굳이 제명을 안 하고 인사 이동 조치를 했다는 것부터 불안하긴 했는데 불안한 예급이 맞아 떨어진 거죠. 이쯤 되면 텔레비 도쿄 측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시청자를 속여가면서까지 호소야를 남겨두고 싶어하는 건지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이건 역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유튜버 나부랭이 사각백수가 지난 6월 10일 M.2 SSD를 새로 구입하여 기존에 쓰던 SSD를 스토리지용으로 돌리고 새 SSD를 윈도우용으로 쓰려고 포맷을 했다가 실수로 지금까지 각종 영상 소스와 지난 영상의 프로젝트 파일 등이 보관되어 있는 하드디스크까지 포맷해버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각종 소스, 나름 공을 들여 만든 인트로, 아버지가 의뢰하신 사업 관련 포토샵 파일 등등의 소중한 자료는 그렇게 요단강 저 너머로 건너갔습니다. 너는 유튜버를 한다는 놈이 외장하드 하나 안 사뒀냐?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모자른 유튜버를 구독과 좋아요 혹은 싫어요로 길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중한 클릭이 저를 사람으로 만듭니다.